바람이 스치는 터득골의 들판 위에 오늘 한 무용가가 평화의 춤을 춥니다. 몸짓 하나, 숨결 하나에 전쟁과 갈등을 넘어서는 인간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춤꾼 최보결, 그의 춤은 언어가 아닌 영혼의 대화입니다. 움직임 속에서 피어나는 평화의 노래, 이곳 터득골에서 그 울림을 전합니다. 최보결은 현대 무용을 기반으로 몸짓을 통해 인간 내면의 평화와 생명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춤꾼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언어 대신 움직임으로 이야기하며 그의 춤에는 자연, 인간, 영혼이 하나 되는 조화의 메시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예술제에서 평화의 춤, 빛의 여정, 생명의 노래 등을 선보이며 춤을 예술의 언어이자 치유의 행위로 확장해왔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현대무용가 최보결은 경희대 공연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덕여대에서 무용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최보결의 춤의 학교 대표이자 보결 댄스 라이프 예술 감독으로서 커뮤니티 댄스 힐링 춤을 확장해 왔으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모대 춤 운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2016년 무용예술상 포스트 예술상, 2018년 미래 여성 지도자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평화의 춤꾼 최보결, 그녀를 터득골에서 만나봅니다. 좀 깁니다. 그러나 재밌고 유익합니다. 후회하지 마실 겁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비가 오는 관계로 야외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부득불 이제 실내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아주 적절한 그 오디언스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축복과 기적이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보결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여러분 일단 안녕하세요. 너무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귀한 날에 이렇게 이곳에 또 같이 저랑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나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남우선 선생님하고 이효담 선생님께 이런 프로젝트를 또 기획해 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오전에 2시간 하고 오후에 2시간 하는데 이게 은근히 짧아요. 저한테 좀 해보시는 분은 제가 2박 3일, 3박 4일 해 뜨기 시작하면 춤춰갖고 해 질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좀 양이 사실 안 차는데 오늘은 좀 약간 맛배기만 하고 또 북토크고 또 공간이 이래서 심하게 하지는 못해서 춤이 불편하나 춤에 호기심이 있다 이런 분은 좀 안심이 되실 거예요. 덜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남우선 선생님께서 우리 춤의 복원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좀 이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개를 짧게 하자면 저는 현대무용가고 또 현대무용이라는 또 학문 그런 또 무용으로 또 박사학위까지 하고 여전히 지금 이제 저는 또 현대무용을 했다는 그 무용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춤추면서 늘 꿈꾸는 게 아까 남우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춤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배운 거 말고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그거는 제가 양에 안 찼어요. 이거일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춤이 저도 물론 이제 혜택을 받았죠. 무대에서 조명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무대 위에서 무용가들을 위한 예술을 위한 무용이라면 좀 해볼 만큼 했고 춤이 거기서 끝날 것 같지 않고 모든 분명히 인류를 위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탐험의 시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것을 저 혼자 할 수가 없잖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또 그동안 저와 춤춰온 분들이. 그래서 춤이 무언지를 밝히는 그런 어떤 탐험, 탐사는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삶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하고 사실 똑같은 문제였거든요. 제가 춤추면서 제가 예술이라는 거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춤을 그냥 테크닉을 익혀서 테크닉 화려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술이라는 게 그 정도 차원에서 그칠 수가 없어서 가장 이제 스타트가 나는 누구인가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을 하느라고 제가 20대 때 보냈고 못 찾았어요. 그래서 나는 예술가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무용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무용과가 나오고 제가
그 강남 8학군의 무용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저는 무용가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냥 무용과 졸업했어 이런 말을 했지 감히 예술가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30살 됐을 때 스스로 혼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는 이 책에도 나오거든. 나는 이제부터 아티스트야 혼자 선언을 했어요. 보니까 제가 아주 대단한 천재적인 예술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거기에 못 미치는데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서 그게 저의 장막이 돼서 저의 어떤 예술의 어떤 그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자신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과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는 상류다. 그럼 상류만큼만 해. 감사하게 해. 이런 마음으로 했더니 그 다음부터 욕심이 없어지니까 이게 뭐가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잘 안 되는 동작이나 안 되는 저의 취약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감추려고 애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무용과 여기 이제 첫 장부터 있는데 무용과에 갔더니 저는 오면 안 될 곳에 온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잘못 올 곳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어떻게 되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무용은 하면서 무용이 결국 저는 테크닉이 따라지지가 않았어요. 배운 테크닉이. 그래서 저 혼자의 몸짓을 혼자 해가지고 아기 때부터 20대부터 저는 좀 독특한 좀 이상한 그런 이제 무용 학도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런 말은 함부로 안 쓰는데 내가 무용이라는 거, 춤이라는 걸 하나의 도구로 해서 하나의 구도를 하고 있었구나. 나를 찾고 있었구나. 삶의 진리와 진실을 이 춤이라는 걸 하나의 방편으로 해서 찾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본에 한번 공연을 갔는데 그때 이제 일본, 이스라엘 팀 저랑 셋이 이제 주점에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일본하고 이스라엘은 공연을 하면 이렇게 나라에서 붙어요, 딱. 그래서 대사관에서 딱 붙어가지고 이 작가를 막 키우는데 우리는 이렇게 방치를 해요. 그거 뜨면 그때부터 붙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안 떴기 때문에 저를 케어하는 그랬는데 그때 이제 대화를 나오다 그때가 한 90년도인가 2000년 초인가 9천 그랬어요. 그랬는데 홍신자 선생님 얘기가 나와가지고 홍신자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홍신자 선생님은 그냥 무용가라기보다 내가 볼 때는 구도자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방식은 다르지만 나도 구도자의 방식으로 나는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용계에서 하는 무용계의 그 트렌드가 나름 있어요. 유럽에서 저는 현대무용을 했기 때문에 현대무용에 들어오면 현대무용이 이미 한 거를 끝에를 배우고 와서 이미 다른 사람들은 앞에 가는데 우리는 또 끝에를 또 해. 그럼 또 가서 거기서 끝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제 작품들을 보면 다 작품 제목이 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것이다. Who are you? 그 다음에 조금 제가 좀 안정감이 생기고 나서는 댄싱 위드 카르마. 카르마는 없애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저의 성장과 삶의 성장과 함께 이렇게 춤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결국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몸에 대한 걸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표현을 공부하려니까 춤의 재료인 몸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몸 철학이라는 그 현상학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공부는 제대로 못하고 혼자 저는 주로 야매로 했어요, 공부를. 야매 인생이에요. 제 책에 나오는데 제가 집이 가난해가지고 대학도 몇 개월 야매로 해서 극적으로 막 붙은 거예요. 정말 이쁘고 막 요정 같은 아이들이 입시할 때 딱 갔는데 제가 눈부셔가지고 보질 못하고 우리는 가면 막 입시할 때 대기실에서 있고 막 연습을 해요. 그럼 막 애들이 막 다리 들고 막 연습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구경에 막 눈이 막 황홀해가지고
저는 연습을 하기가 부끄러워요. 난 여기 드는데 애들은 여기 드는데 연습을 하기가 창피해가지고 연습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야 이쁘다 멋있다 막. 저는 그때 막 몸무게도 퉁퉁해가지고 저는 저 정도면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참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그래서 야 이제 요정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상 입시 때 제가 결과를 보니까 제 앞뒤에 했던 그 요정들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내가 붙고 얘네는 없어졌지? 막 이러면서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어느 정도 작가주의 정신으로 굉장히 집요하게 작품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하다가 선생님이 또 간두고 모든 거를 점점점 작품을 하게 해서 왔는데 결국 작품을 하는 정점에서 제가 아까 나무선 선생님께서 이렇게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는데 땅으로 내려온 거라기보다 저는 더 춤이라는 영역을 넓히고 싶었어요. 무대만 무대가 아니다. 삶도 무대고 어디나 무대다. 화려한 데만 무대가 아니다. 춤은 고작 그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증명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쁜 사람, 테크닉을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밝혀내고 싶었고 그동안에 안 밝혀졌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밝힐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춤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춤은 죄가 없다. 단지 무용가들이 공부를 안 했고 제가 공부를 안 했고 몰랐다 내가. 그래서 내가 알려고 했는데 알려면 책에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책 가지고는. 현장에서 공부해야 되고 결국은 춤의 재료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잖아요. 사람을 공부해야 되고 사람을 이해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만 보자면 이쁜 몸매, 이렇게 단련된 몸으로만 춤을 추지만 사실은 형태로만 춤을 추는 게 아니고 형태의 너머를 보는 거거든요. 춤이라는 그 예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갖는 그 사람 한 인간이 무대에 섰을 때 그 사람이 갖는 그 사람의 역사성, 경험, 지식, 그 사람의 그런 사유와 에너지들이 어쩔 수 없이 어떤 방식으로 노출이 돼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춤을 무서워해요. 특히 형식이 없는 춤을 무서워해요. 형식이 있는 춤은 형식에 가려져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취약점, 인간이 가진 그 보이고 싶지 않는 면, 그러나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것이 움직이면 막 보여요. 감추면 감춘 게 보여. 아니면 아닌 척한 게 보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춤을 무서워하는구나. 춤 무서워하시는 분 많죠. 괜히. 안 춰봤는데 왠지 일단 무서워. 못 출까봐. 그래서 발레를 따라하는 건 오히려 안 무서운데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춤을 표현하는 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이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것까지 뭔가가 들춰내서 내 이면이 보일까봐 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드러내게 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드러낼 때 우리의 인류의 그림자가 벗겨지고 대자유를 얻을 것 같다. 우리가 별것도 아닌데 괜히 겁먹고 있구나. 막상 해보면 이게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지를 알 수 있는데 안 해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로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춤을 지금 추는 게 지금 그런 여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제가 약간 한 발 앞섰지만 제가 다 알고 완성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계속 실험해요. 제가 수업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 새로운 어떤 컨텐츠들이 계속 나와요. 똑같이 할 때도 있지만 기본은 거기에 맞게 새로운 게 막 나와요. 영감이 나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각각이 가진 우리의 각의 개별성이 저에게 영감을 주고 여기에서 영감들이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오히려 영감을 받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류가 제가 대단한 뭐 철학자나 이제 수화행자는 아니고 저는 아주 그냥 발랄하게 재밌게 어떻게 하면 살까 그거를 꿈꾸는 사람인데 그 즐겁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고통스럽긴 하지만 고통을 겪으려고 태어나진 않았다. 왜냐하면 이 밖에 피는
꽃들도 일단 한번 꽃은 핍니다. 그리고 져요. 근데 우리는 각자에게 당신은 활짝 폈나요? 당신에게 활짝 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에게 폈다는, 돈을 많이 벌면 핀 건가? 내가 명예가 많으면 핀 건가? 어떤 게 핀 건가? 인간에게 진정으로 이런 질문을 해서 진짜 그랬을 때 오는 그 완전히 폈을 때 그 자유로움과 기쁨, 즐거움, 이 상태를 우리도 누리고 가야지. 우리가 이런 위대한 인간인데 우리는 왜 이걸 못하고 어디에 매여서 우리는 갈까? 그래서 이 인류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이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이것을 벗어나게 할 이제 때가 됐다. 우리가 돌 만큼 돌았다. 그리고 인류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어렵게 꽈안아서 우리가 그거 꽈안은 거 풀다가 우리가 못한다. 다이렉트라면 바로 되는데 다이렉트는 바로 인간의 몸이라고 봅니다. 저는 몸은 다이렉트로 바로 가서 직관적으로 딱 닿기 때문에 머리를 안 써도 바로 알게 되는데 머리로 하니까 머리를 생각하다 보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서 저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몸에 있고 답도 몸에 있다. 그런 것을 문제를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게 저는 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저는 질문만 던지고 각자 하게 하는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저한테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대신해 줄 거라고. 저는 그리고 지금 있는 모든 종교를 제가 존중하고 좋아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완벽한 인간의 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신의 시대였고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시대여야 된다. 올리 인간의 시대여야 된다. 이존하지 말고 신이 개입하지 않는 오롯한 인간으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우리가 이 순간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그래서 그것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저는 답이 이 우리 각자의 몸, 우리 춤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북토크가 됐는데 제가 이 책을 아마 한 4년 전에 낸 것 같아요. 한 2달 반 만에 코로나 때 막 썼습니다. 제가 글을 잘 못 쓰는데 막 써가지고 저희 주변에 아무도 모르게 썼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일단 쓰고 출판사에 아주 많은 출판사에 막 보냈어요. 그리고 한 3군데에서 출판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또 흥질이 급해가지고 제일 빨리 한 달 만에 내주는 출판사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만에 제가 좀 약간 다혈질적인 데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춤을 너무 싫어하고 무서워해가지고 굉장히 좀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거를 마음 먹으시면 한 3시간 반이면 읽습니다. 네, 3시간 반 쉽게 썼고요. 그래서 제가 2세까지 하고 스탑을 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막 썼는데 쓰고 나서 정신 차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 책이. 그래가지고 개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스탑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제 얘기도 썼었어요. 개인적인 거. 저를 좀 앞세워서 당신도 이렇게 살아도 돼.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개인 얘기를 좀 이번에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정을 해서 최근에 춤췄던 얘기를 좀 넣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 삶은 어디서나 누구하고나 살고 있습니다. 춤은 태양과도 같습니다. 태양이 누구를 선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듯 춤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린 춤 사용법을 몰랐습니다. 춤이 무엇인지 모르니 사용법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춤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알려주는 춤 안내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춤은 우리 자신과 삶을 위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춤이 얼마나 손쉽고 빠르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돕는지 알려주고 싶은 간절함으로 가득합니다. 더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나 자신, 나의 몸 움직임에 있습니다. 어렸을 적 나의 꿈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노는 것이 행복해서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뛰어노는 것에 몰두해 있는 나가 나였습니다. 나의 하루는 노는 것으로 가득 찼고 그때 놀이의 신성함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연과 교감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놀이 중에 하나였겠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우주에 보내는 편지를 쪽지에 적어 나무 밑에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숨긴 것인지도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술반이었던 나는 스케치북을 들고 특활 시간에 미술실로 가는 복도에서 우연히 무용반이라는 팻말을 보고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좌회전해서 무용반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춤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나는 깨어나고 신이 납니다. 덩달아 삶도 신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매일 행복한 건 아닙니다. 슬플 때, 우울할 때,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한없이 바닥으로 꺼지고 무너지고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그 우울과 슬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춤을 춥니다. 네. 몸 움직임의 연금술. 우리는 왜 춤을 추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향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그래. 자, 인간의 몸을 표현 매체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상, 감정, 감각, 정서 등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예술 행위를 다 아시죠? 네. 네. 춤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한 중학교 교과서 정도에 나오는 그 개념이에요. 요거 갖고는 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논문 쓸 때도, 무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용이 좀 이렇게 세련된 언어고, 춤은 뭔가 이렇게 춤꾼 하면 약간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제 논문에도 꼭 춤이라는 말을 썼고, 제 박사 논문 제목이 춤 표현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이었어요. 그래서 전 춤, 한글이 갖는 의미가 무용은 일본에서 온 말이거든요. 댄스를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래서 댄스랑도 다르고, 저는 이제 춤이라는 걸 찾아서 가는, 이 춤이 인간이 갖는 아주,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인간의 고유한 그 춤이라고,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정신, 소울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춤을 추고 각자의 춤을 추는 그런 춤을 말하고 싶고, 그리고 뭐 탱고, 살사, 소셜 댄스 뭐 다양한 거가 세계 각국의 춤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든 춤들이 있죠. 춤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 지역에서 그 삶으로부터 시작된 춤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나온 그 탱고도 지금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인간의 어떤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항구 도시에서 배 타고 선원들이 막 갔다가 살아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인간이 그리웠고 여자가 또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막 파티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막 그 고단함과 고통을 막 거기서 막 위로받고 이런 인간의 그런 고달픈 거를 위로하는 춤으로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춤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좀 체험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보편적인 우리들의 춤, 인류의 춤은 무엇일까는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몸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봐보세요. 몸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또 고맙다. 생각 많이 해보셨나요? 정신 세계는 생각해봤지 몸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몸이 좀 이쁜가 근육이 좋은가 이런 건 생각했지만 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고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자, 요거 몸을 잘 보세요. 이 몸이라는 그 텍스트는 보통 이제 안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안 움직이는데 이 몸이 움직여 볼게요. 자, 몸 움직여 주세요. 네, 움직였어요. 더 한번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몸이 텍스트가 안 움직이고 있다가 움직이니까 지금 이 속이 좀 어떠세요? 벌렁거리시죠? 뭔가가 일어나죠? 안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죠? 움직임이 일어나면 우리는 뭔가 안에서 반응이 일어납니다. 머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몸에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이 몸의 움직임하고 똑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자, 다시 해주세요. 자, 자, 똑같이 따라해 보실게요. 몸 보시면서. 몸. 자, 몸. 어머,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게요. 몸 풀리시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몸. 자, 시작. 몸. 자, 몸. 어머, 그쵸. 움직여지죠.
자, 보기만 할 때도 뭔가 속 안에서 울렁거리고 뭐가 내부적인 게 일어나는데 내가 직접 움직이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재밌으신가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느낌을 살짝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공기를 가르는 느낌입니다. 공기를 가르는 느낌. 좋습니다. 또. 네. 세포가 살아났어요. 세포가 살아나요, 또. 이 느낌을 찾아보세요. 내가 몸에서 일어나는 이 느낌을 말로 찾으면 뭐지? 여기 머리만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여기도 살아있는 느낌. 여기도 살아있는 느낌. 나 여기 있어 이런 느낌. 네. 또. 어떠셨나요? 평소에 너무 안 움직였나 봐요. 어지러웠습니다. 진짜요? 오. 네. 야. 그죠. 왜냐면 흔들어줬잖아요, 우리가. 이 흔든 적 없죠, 은근히.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 다니고, 막 운동은 막 열심히 땀 흘려도 누가 흔드나요? 이렇게 안 흔들잖아요. 어지럽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볼게요. 몸에 대해서. 이 몸이 이제 시작이에요. 춤을 아는. 몸은 우리 자체 실존이잖아요. 자, 그럼 몸이 그 다음에 어떤지 보겠습니다. 몸은 정보체다. 자, 몸은 곧 나라고 볼 수 있나요? 몸은 나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가 무슨 일이, 예를 들어서, 뱀이 막 따라와요. 막 독사뱀이 따라와. 그러면, 나 죽네, 나 살려. 이러고 따라가잖아요. 너 죽네, 이러지 않잖아요. 나라고 그래요. 그럼 나는 뭔가요? 몸이잖아요, 몸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 안에 정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컴퓨터만 정보가 있나요? 무한한 정보들이 있는데 어떤 정보가 있는지도 잘 몰라. 그죠? 그쵸. 정보체예요. 엄청난 정보체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몸은 이미지로 가득하다. 이미지로 가득한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미지로 가득하다. 저는 강의 준비를 안 해요. 제가 여기 그래서 잊어먹어 막 말이 끊기면 여기 집중했다가. 자, 이미지인데 몸이 이미지로 가득하다가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몸은 이미지로 가득하잖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 이제 춤을 추시겠지만 움직여 보시겠지만 움직이면 보이지 않은 것이 보여져요. 읽혀요. 무의식이 읽혀요. 그래서 가장 트라우마나 치료법으로 각광받고 뜯는 게 지금 움직임이고 춤인데 춤까지는 잘 못 가요. 춤을 리드할 사람이 사실 없어요. 제가 약간 잘난 척인데 치료까지는 이렇게 감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지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었어요. 그쵸? 우리는 이미지로 가득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그런 줄을 모르고 있어. 그냥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느낌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근데 느낌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따 움직이실 것도 느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은 느끼라고 세팅되어 있어요. 근데 느낀 경험이 없어. 사용을 안 당해. 사용을 안 해. 느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뭔가가 느껴지거든요. 느끼고 뭐가 있어요. 보고. 느낄 때 거기에서 아주 미세한 최고의 정보력이 그 안에 느낌으로 정보를 해독하는 게 있는데 느끼지를 않으니까 거친 것만 알아요. 느끼는 굉장히 미세하게 것까지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알고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은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몸은 기억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몸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 몸은 직관 덩어리다. 여러분들은 직관적이신가요? 나 직관적 이런 거 있나요? 어떠세요? MBTI의 I를 보면
주권적인 것 같습니다. 아, 아이세요? N. N. 아, N이 그거예요? 주권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약간 춤밖에는 모르고 한 것도 없고 약간 이제 그런데 제가 박사할 때 MBTI를 하고 그 수업에 들어가야 해서 들어갔는데 제가 이 외양과 내양이라는 게 이렇게 짝대기가 있는데 우리 그 선생님이 우리나라 무용치료를 가지고 오신 류분 선생님 수업이었는데 제가 무용치료가 뭔지도 모르냐 했어요. 그런데 제 거 보고 선생님이 막 경악을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인간이 들어왔다고. 그러더니 저를 그다음부터 집중적으로 저를 관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랑 굉장히 친해요. 선생님 저를 굉장히 막 아껴주시고 저도 선생님 굉장히 존경하는데 내적인 직관은 짝대기가 있는데 외양은 일도 없는 거예요. 일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일이 없어요. 빵이에요. 제가 그 정도로 외골 쓰고 이상하고 한쪽으로 막 이렇게 딥다 이렇게 막 파고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직관이 몸은 이래요 그냥 겉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던져지나요?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예, 자, 이런 것들을 배경을 가지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춤을 춘 몸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해본 그 몸으로 내가 뭔가를 손을 하나 들고 표현을 하나 한 것과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나는 살이고 테크닉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인문학을 먹고 춤을 춘다. 그쵸? 이것도 인문학의 한 베이스잖아요. 그쵸? 인간에 대한 이해잖아요. 몸이 가장 저는 인문학이라고 봐요. 몸을 빼고 어떻게 인문학을 말하겠어요. 자, 그 다음 몸은 체험하고 싶다. 그 다음 몸은 느끼고 싶다. 그 다음 몸은 공감하고 싶다. 그 다음 몸은 표현하고 싶다. 요 4개가 해당하시나요? 다 해당하시나요? 난 느끼기 싫어 이런 분. 제발 나 느끼게 하지 마. 공감하고 싶죠? 공감받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이게 안 되면 이거가 거세당하면 인간은 이제 좌절되고 슬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슬프고 좌절됐는데 이유를 몰라. 제가 볼 때 여기가 막히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 요거 다 해당되시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AI가 아니세요. 요거에 해당되시면 AI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동물이에요. 동물이죠, 여러분. 식물인가요? 식물 되고 싶나요? 그쵸? 식물 되고 싶나요? 가끔 꽃이 너무 이쁘고 막 이러니까 막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동물이 움직이면서 동물 귀엽잖아요. 막 애기들을 막 귀엽잖아요, 움직이면. 애기들이 왜 귀엽나요? 제가 볼 때 그냥 애기 동물이나 애기들은 이렇게 귀엽지 생각하니까 움직임 때문에 귀여운 거야. 그죠? 애기들이 태어났는데 어른처럼 이러면 귀엽겠어요? 애기들이 막 이상해. 막 철도 없고, 막 생각도 없고, 막 그 강아지들 철없이 막 사고치기 이상한 짓 하니까 이쁜 거예요. 철이 나봐요. 애기라고. 그래서 그거는 다 움직임입니다. 저는 움직임이 우리가 갖는 모든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요. 움직임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아프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움직임도, 자, 여기 보세요. 움직임. 자, 움직임이기 때문에 움직이겠습니다. 움직임을 봐주세요. 네, 움직임. 네, 짠, 짠. 어머, 아까 몸 하나가 움직일 때랑 또 3개가 움직이는 게 또 다르네요. 자, 여러분, 3개부터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이라는 숫자부터. 3개. 3개가. 듀엣이나 트리오부터 뭔가가 변형이 일어나요. 확장이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자, 요거 그럼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볼게요. 자, 우리 움직임. 자, 해주세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몸 풀겠습니다. 이거로 움직임. 어머, 이렇게 갑니다. 일어나셨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몸을, 이것도 써도 됩니다, 여러분. 자, 일어나셔도 됩니다. 저렇게. 자, 시작.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렇죠. 일어나셨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움직임으로 무엇을 하느냐?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표현적 존재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했는데 저는
나는 표현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간은. 표현은 예술가만 표현하는 게 아니다. 모든 인간은 표현되어져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스인데 이게 이제 합성어죠. 익스 밖으로 프레스 미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밀어내는 거죠. 안으로 고여 있으면은 밀려나지 않으면 뭐가 되나요? 쌓여서. 스트레스, 화병, 암, 독, 왜곡돼서 막 이상한 방식으로 왜곡돼서 다른 방식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표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 네 안의 것을 드러내거나 표현하지 못하면 표현되지 못한 바로 그것이 너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런 말이 누가 했냐면 도마복음에 있답니다. 도마복음 아시나요? 네, 아주 오래된 그 구약 성서, 그쵸? 외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정기 혹시 목사님 아시나요? 이정기 목사님이라고 그 실존주의 그 공부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춤 배우시고 제가 말을 했더니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 도마복음에 있다고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거는 예술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나름 최선을 다해 잘 살고 지혜도 있고 지성도 있고 종교도 있고 다 있어.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부족해서 난 행복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할까? 마땅히 내가 잘 살았어야 되고 행복했어야 됐는데 왜 안 됐을까 우리는? 그 지점에서 지금 이런 지점들이 우리가 못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할 무브먼트예요. 자,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혹시 한병철 여기 책방에 있나요? 한병철 선생님 책? 책 하다가 다 나가셨어요? 네? 보충을 안 했어요. 혹시 이거 한병철 선생님 아시나요? 한병철? 피로사회, 그쵸? 피로사회. 요거는 서사의 위기인데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5시 반, 6시에 제가 만든 움직임이 있어요. 명상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서 자다가 눈 뜬 상태에서 팔만 돌려서 하는 움직임, 몸을 확 풀고 이완시키고 명상하게 하는 무브먼트인데 굉장히 기도의 춤이에요. 그리고 일어나면 명료해져서 이제 책을 읽어요. 같이 줌으로 합니다. 이거를 줌으로 합니다. 책을 같이 읽어요. 소리내서 읽고 자기 통찰을 쓰고 그러는데 한 몇 권을 읽고 계속 저기 있는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그 책도 읽고 뭐 이제 같이 다양한 책들을 읽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병철 선생님 걸 하는데 마지막에 읽은 책이고 다음에는 저희가 아름다움의 구원이라는 책으로 이제 할 건데요. 여기에서 서사의 위기, 이제 이야기가 사라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이따 춤출 때 이제 주로 살짝 움직입니다.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서로 움직인 이 느낌들을 얘기를 나누게,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은 대화를 잘 나누시나요? 부부로 오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부부? 굉장히 특이한 커플이야. 그죠? 막 사진 찍으려고 그런 사진 찍으세요? 박물관에 가야 되는. 예. 근데 여기까지는 오셨지만 대화를 하는지는 이건 수상해. 대화인지 정보를 나누는지는 몰라요. 내가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데 정보를 나눌 수도 있어요. 대화와 정보를 나누는 게 뭐가 다르지?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말 대화를 안 나눈다. 토론을 하게 학교에서도. 근데 대화를 하게 안 한다. 대화를 하게 하려면 내 느낌이 있어서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이야기는 중요하잖아. 거대한 질문, 담론, 민주시민 이야기 이런 걸 해야 돼. 그쵸? 정의 얘기를 해야 돼. 내 사소한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춤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내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깊이 듣는가. 그래서 기본이 관찰과 경청입니다. 깊이 보는 눈, 그 다음에 깊이 듣는 귀. 이게 기본 춤의 어떤 재료예요.
요게 몸 푸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막 이완시키고 다리 들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통은 개인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막힘을 드러내는 증상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이야기할 때 치유된다. 개인의 이야기를 하라는 건, 개인의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안 해요. 못 해요. 정보를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소에 가는 건 사실 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게 막 끌어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합니다. 예술로. 중요한 건 예술로. 그래서 그 다음 경청은 상대에게 이야기할 영감을 주고, 이야기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소중하다고 느끼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심지어 사랑받는다고까지 느끼는 공명의 공간을 연다. 공감하시나요? 네. 그쵸? 한병철 선생님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습니다. 경청. 깊이 들을 때, 내가 누군가랑 얘기할 때, 그 상대방이 깊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야기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소중하다고 느끼고,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래서 제가, 저한테 사람들이 책에 이제 나오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나한테 사람들이, 저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막 알아서 술술 불어요, 막. 자기의 막 아무한테도 안 한 비밀을 나한테 막 술술술 불어, 막. 그거는 왜 그러냐. 이제 움직임을 하면 불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꼭 그러진 않으니까 불게 될까봐 움직임 있다 하지 마시고, 그러시지는 마시고, 그 정도까지는 안 하니까. 네. 그 이야기를 누군가 할 때 깊이 들을 때, 진심으로 깊이 들을 때 무의식은 알아요. 그래서 무의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말을 하게 돼요. 말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자기의 취약점을 말한다는 거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게 됐어요. 저도 한 10년을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10년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10년을 일반 사람들 이런 여정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일반 사람들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왜? 테크닉에 옷을 안 입어서 너무 좋아. 인간의 몸으로 춤을 추니 뭘 하니까 어설프고 특히 남자들 뻣뻣해갖고 막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인간의 그 사람의 삶이 다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막 세련된 몸은 너무 그거 있죠. 왜 현미 도정한 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 세련된 몸은 저는 좀 사실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래서 깊이 들을 때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을, 누군가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깊이 듣는 사람이다. 깊이 듣기만 한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구나. 바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깊이 안 들어.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 안 했지만 그냥 깊이 들어. 그리고 뭐 충고도 안 해. 그냥 깊이 듣기만 해도 이미 그 사람은 살아난다. 그래서 근데 깊이 듣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몸 사용법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깊이 보는 법. 깊이 보는 거, 눈 보는 거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우리가 눈 보면은 우리는 문화가 어땠나요? 빨리 좀 버릇없다고 눈 내리 까라 막 이러잖아요. 저는 눈 보는 거 연습해요. 부부끼리도 눈을 안 보거든요. 그냥 적당히 어슴푸레 봐요. 그 전에 눈을 보고 싹 깊이 안 봐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 깊이 보기가 어려운데 처음에 다 봐요. 눈은 보라고 있는 건데 왜 보라고 안 하냐는 거예요. 눈이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신체를 한 50%밖에 사용을 안 해요. 깊이 보기만 해도 우리 무의식이 벌써 연결을 해요. 이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성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되지 않고 저는 영성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표피적인 거예요. 그냥 마스터베이션이에요, 저는 그거는. 그래서 그 다음 접촉이 나옵니다. 접촉은 우리를 자아 안에서 밖으로 꺼내준다. 간단한 말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안 아름다우세요? 막 저는 막 이런 말 들으면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이거는 이따 다 할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 경청, 접촉하는 거. 잘 다시 한번 깊이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시고 접촉은 우리를 자아 안에서
밖으로 꺼내준다. 닿기만 해도. 근데 우리가 지금 접촉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있다는 접촉은 그냥 컨택이 아니에요. 터치의 개념이에요. 터치도 아닙니다. 최복열의 춤은 하이 터치입니다. 가장 고운, 가장 섬세한 결. 아주 초월적인. 심오하지 않아요. 그냥 닿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합니다. 저는 3분 안에 끝냅니다, 여러분. 즉석 3분 카레 같습니다, 제 춤은. 네, 그래서 부드러운 터치와 경청과 관찰, 이야기하기를 통한 성찰과 회복의 춤이다. 이따 이거를 하실 거라 이따 한번 움직이고 아, 그 말이 맞구나를 한번 기억해 내시고 그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요즘에 저도 이제 저희 연구소에 이런 인문학을 공부해요. 춤보다 인문학 공부를 더 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안 읽고 살려다가 아직도 제가 죽으려면 꽤 좀 살 것 같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살기에는 너무 제가 깝깝해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못 버티겠다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최근에 이제 이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부를 하니까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외연이. 난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피곤만 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안 해봐가지고 무식해가지고. 근데 해보니까 공부를 왜 하는지를 알게, 특히 인문학을. 그러니까 내 그릇이 커지니까 허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그릇이 작은데 누구를 용서하려고 그러면 용서가 되겠어요? 그쵸? 억지로? 내가 커지니까 얘가 용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약기지 뭔가요? 강기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4장인가요? 3장. 도덕경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지를 약하게 하면 뼈가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 혹시 도덕경 이거 이해하시나요? 이해? 이 말이 맞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지는 의지할 때 지자잖아요. 그렇죠? 의지. 그러니까 의지를 내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뭐라 면 열심히 의지를 내야지. 막 이랬잖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애썼잖아요. 의지 없이 막 열심히 살았는데 그만큼 잘 살았나? 그쵸? 의지를 안 낼 때 오히려 뼈가 강해진다. 다시 말하면 더 잘 살아진다는 얘기인데요. 실적으로 뼈도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신체의 어떤 생리학적인 그 메커니즘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는 우리 오장육부에서 신장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신장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춤은 실적으로 치료란 말을 함부로 쓸 수 없는데 신체가 많이 회복이 돼요. 정서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정서 갖고는 사실은 감정과 정서 갖고는 우리의 뭔가를 변화시키기는 한계가 있어요. 바로 제자리로 들어오고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되기가 어려운데 이 신장이라는 기관이 제1번으로 생기고 우리의 생명력, 그러니까 면역력, 그 다음에 뇌 활성화랑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의지를 내면은 얘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신장이. 막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막 무리한 욕심을 부리고 막 의지를 낸다고 된다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러면 그게 다른 말로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다 마음을 비워라. 그럼 더 잘 될 때가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용어랑 같은 거. 그래서 저희 이 춤은 기본적으로 애쓰지 않고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몸의 움직임 이안으로 감각 지각과 몸과 마음의 비우기를 하면 바로 채우기가 되는 그런 기법이에요. 기본으로 여기는 다 비우기예요. 저희 무브먼트. 비우면 다 된다. 힘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무브먼트는 근육을 쓰지 않습니다. 근육을 쓰지 않고 뼈춤이라고 합니다. 뼈춤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쓰면 저희 무용할 때도 2시간이면은 더 이상 못해요. 쉬어야지. 근육에 한계가 있어요. 활성산소가 나와서. 근데 이 춤은 저희가 하루 종일을 해요. 10시간도. 암환자도 하고 막 합니다. 그래도 더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근육이 아니라 뼈로 해서 뼈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쓰지 않으니까 뼈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도충포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비워져서 하나가 된다는 말, 그런 거로 간다. 이 춤의 전체적인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론과 정기신의 원리가 된 무브먼트로 춤이 어떻게 정신이 되는지 실험하고 재밌게 예술로 경험한다,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거는 우리가 예술을 한다거든요. 이제 제가 할 때 저를 이제 춤치유, 뭐 춤치유까지는 춤치료 테라피스트라는 말로 많이 해요. 그렇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트라우마 치유나 이런 거에도 강의를 이제 그 정신과 그 의사들을 한테도 이제 가서 하고 그러는데, 왜냐면 대부분 이제 언어로 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건 경험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또 경험을 하러 해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예술이 되잖아요. 예술이라는 건 결국은 정신의 승화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술이 될까.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또 오늘 공연할 거거든요. 간단한 무브먼트로 아주 그 자리에서 바로 공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고 심플한데 어떻게 이게 예술한다고 내가 느껴서 내가 스스로 예술한다는 이 자부심이 느껴지는 이 내 몸 안에 있는 창조성을 경험하게 될까. 그래서 정말 인간은 아름답구나. 나도 아름답고 너도 아름답고 우리가 다 아름답고 위대하구나를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결심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계획하는 거 막 이런 거 뭐 준비하고 연습도 하지 말아요. 연습 안 해도 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해도 바로 나와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뭘 이상한 이거 하면 이게 춤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춤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춤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춤인 거지. 뭘 만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은 정신이 되는 거예요. 이 춤 움직임은 정신의 표현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통로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이분이 째려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유발 하랄인데 한참 코로나 때 나온 책이에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주와 삶의 의미,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은가. 나와 세계 사이에는 언제나 몸의 감각이 있다. 나는 결코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언제나 내 몸속 감각에 반응할 뿐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이 많이 움직였나? 춤을 췄나? 뭐 요가를 할 수도 있죠. 대부분의 그룹급의 이런 인문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감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막 몸 이렇게 움직였을 때 몸이 좀 이상했죠. 그랬더니 이상하긴 한데 이게 뭔지는 몰랐죠. 뭔가 반응하고 있죠. 몸 안에서. 일어나요. 뭔가 반응이 이래요. 외부에 대한 내 안에서의 그 반응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그것의 감각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찾아내는 게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들을 잘하는 게 이제 철학자나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거를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춤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복열춤이라고 해서 이제 이 춤을 제가 이제 만들었죠. 이런 방식을 아주 쉽게, 그렇지만 굉장히 심오한 춤을 만들었지만, 커뮤니티 댄스라는 장르가 있어요.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에서 다 폐허가 되고 정신적으로 망가졌을 때 재건을 하잖아요. 도시를. 건물 짓는데 건물만 지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재건해야 되잖아. 인간을. 그래서 그때 빨리 재건하려고 영국 정부에서 무용가들을 모아서 교육시켜서 이렇게 투입을 시켜가지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와 연결하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 댄스라는 말이나 공동체 춤이에요.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말을 하면 코뮤니타스, 그쵸? 코뮌도 그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어원을 보시면 제가 어원까지는 안 넣었는데 함께, 투게더, 함께 서로 나누는 선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이 춤은 서로 함께 선물을 나누는 춤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여기 개념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는 이런 보편적인 이런 춤을 그냥 커뮤니티 댄스로 말할 수 있다. 장르로 치면. 그래서 무용계에서는 한국무용 발레 커뮤니티 다음에 대안적 춤, 미래의 춤을 커뮤니티 댄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용과 교수님들이 퇴임하시면 로망이 커뮤니티 댄스 지도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사실은 홍심자 선생님이 이걸 굉장히 하고 싶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커뮤니티 댄스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개별성과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성이라는 건 각자 개인의 고유성, 개별성을 존중하지 않고는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특히 지금 시대. 옛날에 이 공동체만 있어요. 군무만 있다고 많이 모여 있어서 집단으로 추는 집단무가 저는 커뮤니티 댄스라고 엄밀히 말하면 보지 않아. 자기 개인의 성찰, 개인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그 성찰된 것이 모여서 서로 연결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서 타인을 알아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춤이 저는 커뮤니티 댄스고 제가 지향하는 춤이기도 해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틈이 있는 거예요. 너와 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 시간, 공간이라는 거에 항상 사이 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춤이라는 것은 아까 개념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있지만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에 인간이 참여하는 관계 맺는 것이 저는 춤이라고 봐요. 그래서 시공은 뭔가요? 우주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적 놀이가 춤이라고 말해도 돼요. 우주적 놀이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느끼지만 별거 아니에요. 우주는 제 몸을 떠나면 저는 다 우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춤을 췄어요. 그래서 누구랑 뭐 손을 잡고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 다 그냥 춤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춤을 출 때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각자의 에너지가 나오고 각자의 에너지가 서로 연결되면 더 큰 에너지가 나오고 이 공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이 시대는 우리가 이 에너지가 필요한 시대다. 에너지는 AI가 못 만들어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생명 에너지는 못 만들어냅니다. 산소랑도 다른 거예요. 아까 거기에 나오는 정기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정기신, 음양론에서 정기신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거. 근데 어쨌든 이 춤을 추면 각자의 고유성이 나오면서 섞이면서 이게 증폭되면서 서로가 에너지 공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를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아사비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사비아? 아사비아 들어보셨어요? 아사비아. 진짜요? 아, 들어보셨죠? 아사비아. 아사비아가 이분 할둔이 튀니지 사람이죠. 자꾸 여기 보고 물어봐서 죄송해요. 지금 긴장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 제가 뭐를 정확히 아는 게 없어, 맨날. 그래가지고, 아사비아가 제가 최근에 아나키즘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아나키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아나키스트의 딸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올린 적이 있는데, 아사비아라는 것이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내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의 에너지가 죽으면 그 공동체는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저는 이 춤이 그 아사비아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사비아 춤이라고 할까 하는데 아사비아를 아무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거 어려운데 아사비아라는 말을 이분 할든이라고 튀니지의 역사가인데 잘 사람들이 몰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말인가 개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한 말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커뮤니티 댄스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몸은 이 한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하는 거를 커뮤니티 댄스라고 말해도 된다. 커뮤니티 댄스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움직임 명상이라고 아마 여기서도 소개가 됐는데 제 춤을 사람들이 뭐 치유의 춤, 명상춤 그래서 제가 뭐 조계사에서 가서도 하고 최근에는 템플스테이밤 해갖고 조계사 그 법당 대웅전에 가가지고요. 난리법석 이따 할 공연을 거기서 했어요. 한 100여 명과 스님들 막 부주지 스님 다 오셨는데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해가지고 난장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부주지 스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것이 진정한 명상이다.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요거 보시면 고요한 자신과 요게 이제 잘 읽어보세요. 이게 명상, 이런 분들은 다 했잖아요, 명상을. 근데 명상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이따 춤이 명상이 되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고요하게 있고 움직이지 않아야 명상인가라는 고정관념에서 명상은 도대체 왜 하는가? 궁극에. 이거를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쵸? 궁극은 결국 락이잖아요. 즐거움. 우리 오늘의 주제가 지춤락이거든요. 락,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기쁨, 재밌어. 예를 들면 재미있을 때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1000배가 활성화된다 그러거든요. 내가 어디가 아파. 그런데 재미없는 곳에 가고 공기는 좋고 음식은 맛있는 재미가 있지는 않아. 그러면은 회복될 확률이 좀 없다고 봐요, 저는. 재밌어야 돼요. 막 어른인데도 낄낄거리고 웃고 막 애기처럼 막 이래, 경계를 넘고 막 웃고 막 이래야지 이게 세포가 살아난다고 봐요. 근데 이따 춤을 출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렇게 재밌게 노는 거예요. 원래 본향,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고요한 이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직관이 깨어나서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보고 현재보다 충실하게 된다는 거. 결국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이 춤에 있어요. 왜냐하면 춤의 반대말은 뭔가요? 안춤이 아니라 멈춤. 이 말을 처음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요. 고도원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고도원 선생님 아시나요? 11월 중순에 아침 편지 11월 중순에 2박 3일 이제 거기서 잡혔는데 코로나 전에 좀 하다가 중단됐다가 지금 이제 11월 중순에 2박 3일 잡혀 있어요. 근데 그때 고도원 선생님이 제 수업을 다 이제 들으시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명상은 춤이다. 그래서 춤을 막 찾아 나섰다고 오랫동안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움직이시다 보면 움직이고 움직임과 멈춤이 저는 꼭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막 움직였는데 내가 딱 멈췄어요. 고요하게. 스틸리스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내 몸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요. 무언가 일어나는 그것을 내가 관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거 다 말이 맞잖아요. 내 몸의 소리를 들어. 내가 나를 봐. 내 몸속을 봐. 보는 거예요. 저희는 춤을 추면서 거울을 안 봐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느껴져요. 다 느껴져요. 이거는 박사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유치원 다 합니다. 90세 다 합니다. 이거는. 노숙자, 장애인 다 합니다. 이거는. 왜? 몸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그렇게 세팅돼서 우리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딱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싹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우물을 쫙 건져서 이렇게 물을 건져 올리듯이 내가 막 움직이고 나서 딱 침묵 속에 멈췄을 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내가 딱 걷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인드풀리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예술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춤을 사람들이 치유의 춤이라고 하는 제 궁극은 치유가 아니에요. 예술이에요. 우리 모두 예술적 존재가 되자.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 놀자. 예술로 놀자고. 예술은 그냥 놀이에요, 사실은. 고급 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이런 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머리지성에서 몸지성의 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감각 승술이 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제가 쓴 말이에요. 그 트라우마, 자살 예방, 자해 청소년을 위한 그걸 해달라고 지금 임상예술학회에서 해가지고 신경정신과 이제 학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심폐술은 있잖아요. 심폐술. 심장이 멎으면 이걸 하는데 감각이 멎으면 멀쩡히 살지만 마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생시키는 걸 저는 감각수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좀 붙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한다니까 떨리시나요? 기대됩니까? 그냥 편안하게 앉으시고 오랫동안 앉아 계시느라고 힘드셨는데 자기 그래도 인사는 좀 해야 되잖아요. 자기소개 많은데 뭐 자기 생애에 대해서 막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자기 이름이라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할 때 더 이렇게 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이름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순서를 김성훈 선생님부터 끝에 갔다가 지그재그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아니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가서 강란희 선생님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가셔서 김성훈 선생님이 끝으로 갈게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오른쪽 사람한테 오른쪽 사람 눈을 보면서 선생님께서는 참여 안 하시고 찍으실 거죠. 이따가 할게요. 하시면서 네. 여기 앉으셔야 네, 돼서 네. 그렇구나. 우선 찍고 여기서 찍으시면은 그거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네네. 자, 그러면 마지막이십니다. 네, 자 어떻게 하시냐면 내 이름을 오른쪽 사람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눈을 보면서 그럴 때 내 마음은 스스로가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당신도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이런 마음으로 내 오른쪽 사람에게 내 이름을 눈을 보면서 얘기해 줄 거예요. 빨리 너무 느끼지 마시고 시간이 없어서 아니 우리 진지하려고 시간이 길게 한다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최보결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다시 가는데 왼쪽 이름을 불러주겠습니다. 왼쪽 사람 이름 기억나시나요? 모르시면 빨리 명찰 보시고 네. 또 앞을 보면 또 잊어먹지 않아요? 네. 자 이번에는 좀 더 스피드하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도미노 같이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눈 보시고 눈을 보는 것 중요해요. 지금 이것도 뭘까요? 네, 움직임, 춤, 몸 푸는 겁니다. 이거. 우리 뭐 다리 들고 이런 거 몸 푸는 거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 이거 몸 푸는 거예요. 눈도 풀고 귀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네. 네, 좋습니다. 눈 끝까지 보셨나요? 네. 눈 봐야 됩니다. 우리 눈을 잘 안 보잖아요. 제가 너무 이제 몰입을 잘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아요. 너무 깊이 봐가지고. 그리고 깊이 보다 보면 빨려듭니다. 그래서 집안에 외판 오면 무조건 사게 됩니다. 빨려들어가지고. 자, 눈 보는 거 괜찮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내 이름을 말할 때 어땠나요? 내 이름을 내가 불러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때 어땠나요? 누구의 시가 떠오르시나요? 꽃. 그죠? 예. 아우, 시인들은 역시 달라요. 그죠? 이런 거 안 해보고 그런 시를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손 이렇게 해보실래요? 이렇게 배꼽 앞에 이렇게 하시고 겨드랑이 약간 띄우시고 자, 이렇게 이것도 이제 손 풀고 몸 푸는 건데요. 왜냐면 앉아서 푸는 거니까, 앉아서 하려니까. 자, 이 상태에서 닫혀있는 마음을 연다고 생각해 볼게요. 열어요. 자, 요거를 열 때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 사람에게 아까 똑같습니다. 자기 방향 헷갈리지 마시고 오른쪽 사람에게 제가 왼손을 살짝 놓고 하듯이 오른손을 치면 얘가 문이 열려요. 저 보세요. 안 보이시죠? 저 뒤에. 제가 안 보이셔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저 업했어요, 발. 업했어요. 업해가지고 이렇게 돼요. 여기가 열려요. 그러면서 내 시선도 그 사람 시선하고 연결이 돼. 저 보세요.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해되셨죠? 툭 소리가 나요. 그래서 자기업사람으로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거리는 있지만 딱 닿지 않아도. 이해되셨죠? 네, 요거를 빨리 파도치기 갈게요. 자, 그냥 여기서 진실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진실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요거 하면 그 안에 진실이 생겨요. 작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처음에 안 되면 계속 하다 보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어. 자,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쭉쭉쭉 이렇게 갈게요. 혼자 막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원래 손잡고 터치하고 웃고 웃음이 나. 이것만 해도 웃는데,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척추가 풀려요. 그래서 신경다발이 풀리고 통로가 되니까 머리가 결국 머리로 가잖아요. 그쵸? 머리로 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결국은 거기서 통합이 되고 머리가 정리가 되고 머리가 심플해지고 깔끔해지는 거예요. 통합이 되고. 이해되시나요? 기분 좋아지고. 척추를 푸는 운동을 하면서 손도 풀면서 눈도 풀고 입도 풀고. 그러니까 뭐가 풀리나요? 마음이 풀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몸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면 인생이 풀리죠. 근데 우리가 몸은 빼, 마음부터 시작하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 도대체? 너무 어려워. 그죠? 마음을 찾아 헤매 막 사람들이.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몸 밖에 가서 찾아 마음을. 마음은 어디 있나요? 우리 내 몸에 있어요. 몸을 또 하찮게 여겼잖아요, 우리가. 이게 저는 인류가 가진 오류라고 봅니다. 우리 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몸을 저도 몰랐어요. 테크닉을 배워요, 테크닉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풀어나가는데,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데 살짝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했는데 나도 왠지 이제는 약간 춤을 출 것 같고 예술을 할 것 같아. 이 막 자신감이 약간 생기시나요? 자, 생기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골반을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김성훈 선생님 격하게 흔드신다. 격하게 흔드신다. 될 것 같죠? 그리고 춤은 여자의 거라고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잘 추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잘 춰요. 왜 잘 출까요? 잘 움직여요. 훨씬 섬세해요, 아름다워요. 여자들은, 저도 여자지만 한계가 있어요. 몸이 움직임이 간에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추려고 그래요, 여자들.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하는 건 다릅니다. 굉장히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춤의 길로 잘 들어서야 됩니다. 요상하게 들었으면 감정적으로 흘러가지고 배설을 하게 됩니다. 감정. 뭘 깨달아. 뭐 아시니까 웃는 거야. 배설할 것 같아서. 아니, 괜찮습니다.
일단은 배설을 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다. 그쵸? 오늘은 여러분 이따 할 때 뭘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이상한 짓을 할수록 참 좋아해요. 네. 점잖은 거하고 여기서 품이 있는 거 하면 제가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촌스럽고 낯설고 어색하고 우스꽝스럽고 야릇하고 못하는 것 같고 엉뚱하고 촌스럽고 이런 거 저 좋아해요. 표현과 이런- 배설의 차이는 네? 표현과 네. 익스프레스와 저기 배설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뭐 박미영 선생님 어디서 나타나시나요? 저렇게 되게 나타났어요. 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이거 우리 미학에서 이것을 말로는 알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는 알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배설은 우리가 이제 감정을 그대로 쏟아 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표현할게요. 그냥 언어가 아닌 거로 화가 났어. 표현하면 확, 팍, 쫙 이렇게 막 이래. 이거는 배설이에요. 저 이렇게 표현하니까 벌써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혼란스러워. 이게 굉장히 잘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로 표현을 해야 얘가 이 변화가 일어나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요. 배설은 다시 그때는 시원한 것 같아 왠지 근데 다시 되더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여연대에서 몇 년 이 아카데미 이 클래스를 했는데 어떤 분이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그냥 막춤인데 클럽 춤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이런 과정 경로가 없는 거예요. 클럽 가면 막 이렇게 추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막 주로 이제 막 눈도 누구랑 맞춰서 꼬시고 싶고 막 이러면서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이때 배설을 하고 와요. 대부분 많이. 그때는 후련한 것 같아.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 근데 근원적인 게 해결이 안 돼. 그죠? 카타르시스가 누가 말씀하셨나요? 수상해 누구신지. 네, 카타르시스 정화가 일어납니다. 정화. 이게 비유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표현을 하면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표현. 아까 말한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현이 뭔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 제목이 춤 표현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이에요. 그때 제가 쓴 이유는 제가 예술을 하고 정말 좋은 작품을 하고 쉽게 말하면 관객을 사로잡고 명성을 얻는 훌륭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데 이 표현이 어렵잖아요. 표현이 정체가 뭐냐가 제가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이 표현이 뭐야? 그래서 표현을 좀 이론적으로도 그거를 찾아 들어가려고 공부를 했는데 이 표현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배설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분이 나빠, 우울해. 예를 들면 내가 화가 났어. 그렇다고 진짜 화난다고 욕해. 그것도 표현이잖아요. 누가 막 욕하고 막 집어던져 놓고서 왜 그래? 나 표현했어. 이러면 되나요? 그쵸? 근데 춤출 때도 막 해요. 1차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런 표현이 있으면 일단 주변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상담하시는 분이나 잘못 이제 이런 걸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하려는데 이걸 표현과 배설을 구분을 못해서 배설로 하게 되면 그것을 리드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다 받게 돼 있어요. 힘들어요. 에너지가 탁 하고 힘들어요. 아주. 그 사람 다 그냥 다 흡수하는 거죠. 그런데 표현은 그 사람이 막 화를 내고 고통을 춤추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슬퍼가지고 막 고통을 막 춤추고 있는데 보는 사람이 눈물이 나. 아름다워서. 이게 표현이거든요. 이게 달라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처음 길만 잘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해요. 뭘 해도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따가 이제 움직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박명생님이 말씀하신 이 질문을 제가 그 텍스트로 좀 찾아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이따 참여하시나요? 몸으로 하셔야 돼요. 아니 몸으로 해야 돼. 이건 우리는 다 몸으로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한 게 정말 그런가?
체보별이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말은 그렇듯한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를 내 몸으로 스스로 실험하고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 내 몸이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내가 알고 그래서 최초의 알을 나로부터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해보고 이게 그래 그러네 이런 거예요. 내가 느끼지도 않고 저 사람이 이러니까 그런 거야. 그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앉은 상태에서 대충 옆 사람 이름은 알고 대충 좀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머리를 좀 비우는 머리 비울 필요가 있나요? 머리가 복잡하신 분. 두 분만 복잡하시네요. 세 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5만 가지 잡생각 그냥 난대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몸은 자동적으로 어떤 몸이냐면요. 5만 가지 잡생각이 났는데 그 잡생각을 안 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5만 가지 잡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잘못하면 약간 백치미가 생겨요. 제가 약간 아무 생각이 없어. 제가 별명이 몰라요예요. 뭐 물어보면 몰라요. 진짜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만 있어 난 맨날. 지금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깊이 생각하면 이제 파고 들어지는데 뭐 이게 다 이게 삭제가 다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현상 같지는 않습니다. 햇볕이 난다. 네, 햇볕 나. 햇볕 났어. 밖으로 나갑시다. 네, 그래서 12시까지 하고 점심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는 밖에서 제가 아까 살짝 아침에 닭살했는데 너무 그래서 좀 움직여 보실 거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머리를 살짝 가볍게 하는 그 무브먼트를 한번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자 이렇게 똑바로 앉으셨나요? 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자 눈 감기 전에 저를 보실게요. 저 뒤에 보시나요? 내가 또 업하고 하기엔 참 고난인데 제가 이 목을 떨어뜨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직립하면서 세우고 들고 다니려고 힘들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 머리를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머리를 떨어뜨려주면 쉬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력에 저항하고 있잖아요. 중력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력에 순응하는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뭐예요? 수구려. 여러분 수구려 볼까요? 살짝 수구려. 수구리. 요겁니다. 자 다시 드시고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좀 더 정교하게 하시면 이 머리 끝에 있는 정수리가 우리 머리의 마지막 끝이잖아. 이 맨 마지막 끝이 리더가 됩니다. 리더가 있어서 얘 리더에게 모든 권한을 주세요. 나를 내려놓으시고 그냥 얘가 리더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눈을 감고 이 정수리가 아래를 향해 내려갈 거예요. 중력을 향해. 얘가 제 정수리가 저 보세요. 이럴 때 턱관절에 힘 푸시고 얘를 바보처럼 하시고 소리를 풍선에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시면서 소리를 내시는데 일단 저 보세요. 선주쌤 네. 소리 좀 내지 마세요. 네. 아니, 소리는 좋았어요. 내가 상관은 그죠? 죄송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눈을 감으시고 정수리부터 천천히 아래로 내립니다. 이때 어떤 느낌이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느낌. 침이 보여요. 침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고개만 숙여도 머리가 가벼워지거든요. 요거를 하실 건데, 자 여기 두개골과 경추 사이에 뒤에 만져보면 약간 요만하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가 풍부열이거든요. 여기 주변에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내리는 거를 요 무브먼트를 했더니
이제 이시영 박사님이 저희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딱 보더죠. 세로토닌 댄스를 같이 특허내자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손해인 것 같아요. 했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눌려있다가 열리는 거잖아요. 자, 이완되는 거, 열리는 거는 마음을 열어는, 마음을 열어 이런 말 하잖아. 이거 열어, 이거는 뭐냐면 이완하는 거예요. 힘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풀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완해야지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만큼만 하시면 그게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눈 감으시면 제가 말로 디렉팅 해드릴게요. 그러면 눈 감으시고 들리는 대로, 들리는 만큼만 딱 하시면 그 상태가 되고, 안 돼도 부작용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눈 감으시고 한번 해볼게요. 자, 눈 감으시고 잘해야지, 다 비워야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 턱관절에 힘 푸시고 입을 약간 해 벌려보세요. 눈 감아서 어차피 아무도 안 봐요. 그렇죠, 바보처럼. 그래서 눈꺼풀도 밑으로 내려와서 중력에 축 처지게. 자, 이 상태에서 자, 정수리부터 천천히 내립니다. 소리 내시면서 다 내려놓는 거죠. 아래로. 그렇죠. 그렇죠. 내려보세요. 그렇죠. 내려가고 있나요? 내 머리가 인상하고 있나요?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고 있나요? 더 내려보세요. 그렇죠. 내 턱이 내 쇄골에 가까워지게 내려가고 있나요? 머리가 내려가고 있나요? 그렇죠. 목뒤가 길어진 느낌이 나나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내 두개골 머리가 충분히 무겁게 느껴지시면, 자, 이제 두개골 머리가 리더가 돼서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 허벅지까지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세요. 축 처지게, 어깨도 밑으로 따라가게. 어깨가 따라가고 척추가 따라가게. 그렇죠. 팔도 밑으로 축 쳐져도 좋습니다. 바보처럼.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척추가 밑으로 쭉 내려가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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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힘 빼시고. 머리를 놔주세요, 여러분. 머리를 놔주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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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놔주세요. 팔로 쭉 떨어뜨려. 그렇죠. 중력에 맡겨보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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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내려가도 괜찮아요. 그렇죠. 힘 빼고 팔 열어들었죠.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보세요. 내 발바닥으로 바닥을 쭉 밀기만 하면 내 척추가 다시 위로 되돌아옵니다. 상승하죠. 그 상승하는 것에 맡겨보세요. 애쓰지 않고. 네, 발로 바닥을 쭉 밀면 척추가 하나하나 되돌아오죠. 발로 바닥을 밀면 천천히 척추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있나요? 그렇죠. 돌아오게 허용하세요. 그렇죠. 점점 돌아와서 척추가 펴지고 어깨가 펴지고 내 두개골이 내 목 경추 위에 턱 올라앉았나요? 다시. 그렇죠. 마침내 아무런 애씀 없이. 그렇죠. 좋습니다. 정수리가 천장과 마주 평행이 되어요. 가만히 있어 볼게요. 이 느낌. 가만히 머물러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호흡을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시고 목구멍을 통해 다시 입으로 내 몸속을 관통하게 해보세요. 호흡을. 그래서 이 호흡이 내 골반 바닥에 닿게. 다시 한번 코로 들이마시고 그렇죠. 호흡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나요? 그렇죠. 이 호흡이 내 양 어깨로, 내 오장육부로, 내 등뼈로, 내 골반 바닥으로 쫙 퍼져가나요? 그리고 가만히 머물러 보겠습니다. 가만히 머물러서
있어 볼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내 몸의 감각, 느낌, 정서, 이미지, 상상 어떤 것도 좋습니다. 몸 안에서 무엇이든 다 떠오르게 허용해 보세요. 막지 마시고. 그렇죠. 호흡 소리 좋습니다. 소리가 나오면 소리를 내쉬고, 숨 쉬고 싶으시면 숨 쉬시고, 다시 한번 더 어깨를 편하게 쭉 넓게 펴시고, 앞 가슴에 쇄골을 일자로 쭉 펴서 이 세상이 나를 나를 잘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내 몸이 말을 걸기 시작하죠. 내 몸이 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내면이 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뼛속까지 초대해 보세요. 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는데 눈이 놀라지 않게 눈꺼풀을 마치 장미꽃잎을 살짝 들어 올리듯이 부드럽게 들어 올려서 그냥 앞을 보세요. 잘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눈을 뜨셔서 앞을 보시고. 네, 좋습니다. 앞을 보셨나요? 수평으로 보세요. 눈을. 네, 그냥 내 눈 수평으로 앞으로 보시나요? 네. 앞을 보시나요? 정면을 보세요. 정면, 수평. 정면을 보세요. 아래를 보지 마시고 정면, 딱 정면. 네. 눈의 느낌이 어떤가요? 편안하세요? 네. 또 눈의 느낌을 한번 어떤지 찾아보세요. 아니면 다른 몸의 느낌도 그렇고. 어떠신가요? 당황하셨어요. 네? 몸이 당황했어요? 예쁘지 않았습니까? 아, 당황하는 몸. 아, 예, 좋습니다. 당황하는 몸 웃으시는다. 네, 또?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어요? 또? 무거워. 네? 무거워요. 어디가 무거워요? 어깨가. 예, 그쵸. 네. 더 증상이 드러납니다. 굳은 게 더 느껴지고 몰랐다가 풀리면 더 느껴지기도 합니다. 혹시 눈이 시원하다, 맑아졌다, 좀 선명해진 것 같다 그런 느낌 있으신가요? 네. 아, 네. 해보셨어요, 선생님? 했어요. 이거 하시면서도? 그럼요. 예. 멀티거든요. 제가. 아, 예. 네. 네. 저는 경험주의와 실용주의를 예찬합니다. 경험과 실용 그리고 참여. 이 눈을 저희가 감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눈이 시원한 느낌이 혹시 있고 눈이 좀 선명하고 편안해져서 이런 분 혹시 계시나요? 그러면은 네, 손 드셨네요. 우리의 뇌랑 우리의 눈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신체에서. 그래서 그 발드로프균을 창시한 슈타이너 박사가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세상을 너무 호기심으로 가득한 뇌가 이 세상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뇌 밖으로 튀어나와서 눈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다시 말하면 눈이 시원하다는 건 뭘까요? 뇌가 시원하다. 그죠? 예. 시원하다는 뭔가요? 시원하다는 말은? 그죠? 막힘이 없다. 네? 막힘이 없다. 그런 거구나. 막힘이 없다. 또 편안해졌다.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뇌를 청소하고 뇌를 좀 비우고 싶어 할 때 요게 좀 유효할 것 같으신가요? 요걸 제가 시간에 없어서 한 번 했는데 두 번 하면 참 좋아요. 이따가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주로 어디서 뭐 차에서도 살짝 하셔도 되고 이게 좀 잘 되면 그냥 이것만 해도 돼요. 그래서 주로 화장실 가서 앉으셔가지고 이거 습관적 하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종로 부암동에 있는데 저희 연구소 화장실 가면 다 이런 소리가 나. 심박 소리가 나. 우리가 마음 놓고 못 쉬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 마음 화장실에서 이러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기 목도 시원해지고 이렇게 제가 말을 많이 한 적은 처음이에요. 북토크를 제가 북토크를 많이 하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아니, 저는 춤꾼이라기보다는 이야기꾼이세요. 아 저요?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제가 이 책 내고도 제대로 사실 토크쇼 뭐 이런 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해보고 어떤 식으로 좀 할까 해서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 춤하고 곁들여서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 이제 식사하시고 뒤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야외 그 공연장 같은 데가 있어요. 숲속에 거기서 좀 무브먼트를 하고 스몰 살짝 공연도 하셔가지고 그때는 주로 이제 움직임으로 쭉 좀 가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수고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네. 제가 공지 2부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제 책을 저희가 북토크라고 했는데 책이 살짝 절판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침에 가져오셨어요. 새로 나온 책을 개정판. 그래서 뭐 굉장히 귀한 책인데 좀 많이 갖다 주셨으니까 좀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점심 도시락을 신청하신 분은 그거 드시고 아니면은 저희 또 샌드위치가 있으니까 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절식하시겠다고 하시면은 절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이제 권대우 TV에 그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이고요. 터드골 이사장입니다. 너무나 오늘 귀한 강의. 늘 이제 북토크나 여기서 어떤 이벤트 있을 때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는데 혹시라도 이제 초상권 문제라든지 이런 분들은 미리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각도를 맞춰서 이제 찍고 그러는데 이렇게 대중에 모였을 때는 사실 어떤 그 개인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찍다가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아까 어떤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는 내가 유념하면서 지금 찍었고요. 나머지 분들 오늘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몸짓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그대로 지금 담을 거고 하여튼 뭐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 굉장히 좋은 공부 여러분들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정의 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한테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 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선생님이 이제 개정판 책을 다시 내신 첫 번째 그 책을 이제 따끈따끈한 책을 가져오셨고 너무 저희 같이 이렇게 소박하다 못해 너무 유치한 책방을 찾아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니 유충한 책방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책방인데 우리 터드골 책방이 세계적인 책방이 돼갖고 이로 순례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료로 촬영을 해드리겠으니까 선생님도 인생 사진을 하나.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개정판 책을 다시 내신 첫 번째 그 책을 이제 따끈따끈한 책을 가져오셨고 너무 저희 같이 이렇게 소박하다 못해 너무 유치한 책방을 찾아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니 유충한 책
너무 아름다운 그런 책방인데 우리 파두골 책방이 세계적인 책방이 돼갖고 이로 순례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인물 사진을 찍어드리고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서울 자리에 나왔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그 남선님과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편으로 발송한 후에 받아보신 후에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께서는 그 입금을 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냥 아마 이분은 저 스타일이 좀 저하고 안 맞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축꾼이라기보다는 물론 축꾼이시지 이야기꾼이세요. 오랜 그 기간 동안 강단에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사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하여튼 그 이 전달력이 대단히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정말로 제가 이 가슴에 새기고 싶은 그 명언들도 많이 있고 제가 편집하면서 그거는 또 다시 한번 새기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 같이 그 쇼를 하는데 네. 자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그걸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그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진행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맨발 걷기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 맨발 걷기를 어저께 한 시간 이따가 정도 맨발로 했더니 춤출 거예요. 저희가 맨발을 춤춰서. 저 맨발학교 선생님. 그러세요? 네네네. 제가 그걸 느낀데 이야 그냥 온몸에 기가 그냥 쫙 돌아오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다는 걸 제가 늘 주장하던 바거든요. 네, 맨발학교. 어디서 하세요? 대구에서. 학부모 교육. 예. 아이고, 예.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뵈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축구이자 이야기꾼인 최보길 선생의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Kwandae-wook TV.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 권대욱 TV였습니다.